자, 하겠습니다. 이제 215페이지입니다. 특별 건축구역, 또 밑에 보시면 특별 가로구역, 요 두 가지도 항상 묶어서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특별한 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, 특별한 혜택을 주는 구역, 이 의미입니다. 그래서 오른편에 사진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부산에 있는 더 해운대에 있는 더 LCT입니다. 그 인근 보세요. 건물들이 높다 해도 전부 다 보시면 뭐 한 30층 높다 해도 그죠? 그러니까 이게 저 뒤에 그 장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. 바라볼 때 해변이 다 보입니다. 그런데 요 건물을 딱 보시면 요 뒤편에 요 건물 때문에 요 아파트들의 조망권이라죠. 주겠죠. 그래서 가치의 어떤 차이가 발생하겠다라고 하는 판단되겠지만은요, 이런 건물이 사실상 이 멋진 해변가에서 나오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. 그런데 특별한 건물, 특별한 건축의 설계라든지 그 건축의 형상을 이 랜드마크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면 이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. 서울 가시면 바로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있죠. 123층. 원래 잠실 가시면은 저기 성남 비행장에 비행장 착륙 지역이 착륙할 때 보시면 잠실로서 착륙합니다. 그래서 이 200m의 층고 저기 높이 제한이 다 있는 곳인데, 그런데 그 건물이 568m, 3m 해서 치고 올라갑니다.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장소만 높이 제한을 풀어줘서 올라갔다. 이런 의미가 이다 보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 특별한 건축을 위해서 혜택을 받는 특별 건축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. 요 지정권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,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, 이런 국토장관과 시도지사만 필요할 때 신청이나 또는 직권을 받아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서울 보시면 지금 저기 삼성동에 보시면 그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한 거기죠. 현대 자동차 본사 건물을 지으려고 뭐 100 몇 층인가 지어져가죠. 특별 건축구역 지정 받아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많은 곳에 지정할 수 있어. 뭐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구역에 전부나 일부 정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요 지정할 수 없는 금지 대상 지역이 중요합니다. 이 장소는 특별한 건물 지을 수 없다. 특별 건축 지정 못합니다. 그래서 두 문자 한번 따보세요. 계자접보하랍니다. 개발 제한 구역, 그린벨트 말합니다. 그린벨트. 또 자연공원, 뭐 공원들 보여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접도구역, 시골 농촌 가시면요 도로 옆에 건축을 금지하는 접도구역이 있습니다. 또 보존산지 하면은 공익용 산지, 뭐 임업용 산지, 산 중에서 준보존 말고 보존산지는 정할 수 없다. 그래서 계자접보입니다.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요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면 정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협의해서 여부를 결정한다 하는데, 어쨌든 지금 금지 대상 지역은 딱 4개죠. 계자접보에서 요 4개 외워주십시오. 자, 지정 절차까지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. 자, 효과편이 또 중요합니다. 효과편. 자, 특별한 혜택을 줘야 특별한 건물이 나올 수 있죠. 그러니까 오른편 보시면 두 번째 요 별표 보세요. 적용 배제해 주니까 어떤 법률 조항을 적용 안 하니까 특별한 건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것이 뭐냐 보니까 이렇게 두 번째 한번 따보세요. 조건이 뭐냐? 용공주다. 조건이 용공주. 이 법조항을 적용 안 하니까, 조건이 용공주 적용 안 하니까 특별한 건물 나올 수 있다. 조경 조항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 제한들, 그리고 주택 그 대지안의 공지 앞뒤자에 띄우는 거 있죠. 띄울 필요가 없다. 붙여도 된다. 건폐율 꽉 차지해서 붙여서 쫙 건축해도 된다라는 게 포함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조건이 용공주, 또 요 고층 건물 지을 때 그 속에 주택들도 배치할 때 보시면 주택 건설 기준 중에서 일부 조항들 적용 안 합니다. 그래서 그냥 조건이 용공주 이렇게 해서 적용 배제 조항입니다. 자, 또 밑에 보시면 통합조항 있죠. 통합조항. 그래서 건물들이 보시면 저기 저 LCT 가보시면 세 동 건물이 있어요. 세 동. 한 개는 콘도 호텔, 한 개는 아파트, 두 동은 아파트거든요. 근데 쫙 붙어 있습니다. 쫙 붙어 있어. 건폐율을 적용을 안 했고 공지조항 적용 안 하니까 딱 붙어 있어요. 밑에는요. 밑에 1층부터 8층인가 꽉 붙어 있습니다. 또 그 세 동 건물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 통합해서 설계 적용하니까 건축이 쉬워진다. 뭐냐? 보시면 부미공에서 미술 작품 설치를 분리하지 않고 한 개로 통합하고, 또 부설 주장, 지하에 호텔, 뭐 콘도, 아파트 주민들 가보시면 출구는 틀리겠지만 함께 통합해서 적용하게 해줍니다. 자, 또 공원 설치 같이 이용해준다. 그래서 부미공 통합 적용시켜준다. 그래서 요 세 파트입니다. 계자접보, 조건이 용공주, 부미공, 요 세 가지 파트만
이해하시면 실제적인 답은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. 뭐 딴 거는 그렇게 보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. 또 밑에 보시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. 특별 건축구역 내에서의 특례 적용 대상 이런 식의 건축물 지을 때 특별 건축물 지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저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요 100세대 이상 과거에 이것이 복합주택은 무슨 200세대 그냥 일반 공동주택은 300세대 있었지만 지금은 통합되어서 100세대 이상 또 단독을 지을 때 한 호건 1동 기타 주택은 30동 이상 요 정도 지을 때 특별 건축물 지을 수 있다. 나머지 시설까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별 건축구역 세 가지 파트가 중요하다. 조건이 용공주, 부미공, 그 다음에 계좌접보 해서 이 파트를 또 봐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특별 가로구역. 아까 가로 하니까 도로 형성이 되어진 그 가운데 있는 어떤 구역이다 했습니다. 특별, 요 가로구역은요, 한마디로 특별 거리 조성이다. 특별한 거리, 뭐 젊은이의 거리, 무슨 카페의 거리, 또 무슨 노인들의 거리, 뭐 이렇게 많죠. 이런 거리를 만들어. 그래서 특색이 있는 거리 형성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특색이 있는 문화를 창출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요 장소는요, 장관뿐이 아니고 허가권자, 즉 시군 구청장도 포함해서 주로 구청장들이 많이 청해요. 자기들 구에서의 무슨 요즘 보시면 무슨 뭡니까 저기서 뭐 거리 해가지고 무슨 가로수길 무슨 또 무슨 길 막 만들죠. 그래서 괜히 뭐 말을 붙여가지고 뭐 그 지역마다 그쪽에 상권 활성화도 있겠지만요 지역의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막 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군 구청장도 포함이 되어진다. 근데 지정되는 장소가 있습니다. 도심지 안에서도 경관미관 이런 식의 제한받는 곳입니다. 그래서 경관지구라든지 미관 목적의 지구 단위 계구역, 즉 미관을 위한 어떤 목적의 특별한 기구를 세우는 곳입니다. 그래서 경관미관 이런 곳에서도 가로니까 어떤 도로 인근 장소에 정할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어떤 도로와 접하는 대지에서 정할 수 있다랍니다. 시험 나온다면요 특별 가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그 대상 도로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보면 건리 보문 조례 조례 때문에 다 맞다면 됩니다. 그래서 빼고요 그냥 건리 보문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건축선 후퇴에서 발생한 대지에 접하는 도로, 그 다음에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한 지역 내에 있는 도로,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도로, 또 문화지구 안에 있는 도로, 이런 장소, 인근 장소에서 특별 가로구역 정할 수 있다.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. 특별 가로구역. 자, 그 밑에 6번에 특별 가로구역 되겠죠. 이건 특별 가로 아니고 오타네요, 오타. 옆에 있는 건축협정이다. 건축협정. 참 중요한 말이죠. 어떠한 장소 안에 있으면은 건축협정을 통해서 어떠한, 서로 간의 어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는데, 이 말은요, 만약에 어떠한 장소 내에서 여러 필지 있습니다. 모양새도 별로 안 좋은 땅 주인도 다 틀리네. 그러면 각기 별도로 건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. 또 가운데 있는 이 땅은 맹지는 건축도 못합니다. 이런 식의 형성이 되어진 필지가 30평, 20평, 50평, 40평, 20평 이렇게 모양새도 반듯하지 않고 쭈글쭈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참 건축하기 애매합니다. 혼자서 못해요. 그러니까 각기 해봐야 이거 수익성도 안 나오고 모양새도 안 나옵니다. 근데 만약에 이쪽 지역을 만약에 전체가 여러 필지인데 이 한 필지로 가정을 하고 그러면 실제 땅 주인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9명 정도 땅 주인이 있는데 한 필지로 가정해서 우리가 담합해서 협의해서 합동으로 만약에 어떤 건물을 지어요. 건물을 이렇게 건축을 딱 한 다음에 좀 규모 있게 건축을 딱 해서 우리가 9개로 나누어서 각기 층별로 호별로 이용하면서 이 많은 땅에 주차장도 같이 지하를 파든지 또 한켠에 크게 만들고 또 무슨 뭡니까 가운데 인공호수 조그만 연못도 만들고 또 정원도 꾸미고 하나의 조그만 자기들의 타운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겠죠. 비록 땅은 9필지만 한 필지로 인정해서 9개지만은요 한 필지다 이렇게 가정해서 이렇게 건축하면 보다도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뭐냐? 건축협정이다랍니다. 뭉치면 하게 해줍니다. 만약에 한 명이 반대 안 됩니다. 그래서 협정 체결 대상국이건요 전원이 다 동의를 해야 된다. 라는 의미가 포함됐죠.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. 전원 협의가 되고 동의해야 많이 협정서를 작성해서 인가받고 이런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다음에 지역 등에서만 가능하다. 요 지역에서만 가능해요. 그래서 요 지역을 벗어나면 약속을 못 합니다. 그래서 요것도 외워두세요. 시험에 나왔었죠. 지주 존재 조례. 조례 때문에 항상 맞다 빼면 됩니다. 지주 존재, 지구 단위 계획구역,
주거 정비구역 가운데서 곧 다음에 배우시는데 정비사업구역 가운데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제1번 사업이라 합니다. 이 사업구역들 또 존치지역 우리가 앞으로 배웁니다. 뉴타운 큰 대규모 정비사업 할 때 철거하지 않는 존치지역 그 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이 장소 내에서만 가능하다. 저는 합의가 되어 오시면 10개든 20개든 땅 주인이 뭉치면 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. 근데 잘 안 뭉치죠. 꼭 보면요. 꼭 보면 한두 개가 반대를 해. 그래서 잘 뭉치는 곳이 있으면 땅 뭉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. 이렇게 아시면 돼요. 나중에 이 땅이 너무 좋다. 그러면요. 전체를 한 필지로 합쳐가지고 합필돼가지고 지분을 쪼개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폐지란 부분 보여요. 폐지. 근데 뭐 오랫동안 썼습니다. 이제 질려버리고 상속이 되어서 아들 대 딸내는 싫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. 우리 다시 합의해서 건축을 다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폐지할 수 있어요. 근데 폐지할 때는요. 체결자 전원 동의가 또 힘들어. 그래서 과반수만 동의하면은 폐지를 할 수 있게 철거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. 과반 동의. 근데 저번 달에 했는데 이 다음 달에 철거한다 말도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최소한 20년 이상은 써야 된다. 착공 신고하고 나서 20년 이상은 이용한 다음에 과반수가 동의하면 폐지 합의해서 이제 철거할 수 있다라는 게 포함이 되었습니다. 자, 또, 자, 그 필지에 큰 건물도 짓겠지만은요, 필지들 간의 건축을 또 개별적으로 하되 바짝 붙여진다 등의 어떤 건축할 때 보시면 맞벽으로 바짝 붙여서 건축할 수 있어. 이럴 때 보시면 건축 절차를요, 보시면 통합한다. 그래서 맞벽으로 건축할 때는요, 각종 어떤 건축 절차를 통합해서 한 개로 할 수 있게 해준다랍니다. 그러면서 이 또 5분 보시면 통합적인 특례 있죠. 이것이 오른편에 있는데 요 내에서는요, 이런 조항들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필지를 통합해서 설계해 준다. 그래서 조, 대, 지, 주, 건하 이것을 통합해서 설계해 줍니다. 그래서 특별 건축협정구역 내에서 통합 적용 조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조, 대, 지, 주, 건하 조경 설치를 통합하게 해주고 대지 도로 접도 관계도 통합하게 해주고요. 지하층 설치 이것도 통합하게 해줍니다. 통합적 지하철, 또 지하에 차고를 넣어야 되니까 부설 주차장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건폐율, 하수구, 개인 하수처리 시설, 하수구도 통합해서 설계하게 해주겠다. 그래서 조대지주, 건하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십니다. 자, 그렇게 보시고 이제 기타 사항들도 한 번에 다 봐야 되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